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 이승민입니다. 지금 계속 농지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농지법이로 시행되고 개정됨에 있어서 많이 혼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지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상속과 정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법상 우리 헌법으로 기준되어 있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작자와 농지 소유를 같이 보는 겁니다. 농지 소유한 사람이 경작하기를 바라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경작 유전의 원칙, 또는 직접 시골에 살아서 농사 직접 지어주세요 하는 제촌 자경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농지법이 따라갑니다. 이 법률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상속과 정려가 있는데, 상속하고 받고 정려받았을 때의 농지법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은 농지법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지법 제 73조에 의하면은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받으신 분들은 3025평 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할 수 없다. 만약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 제촌 자경이라 그러죠. 직접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아버지나 부모를 통해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법이 있잖아요. 민법 제 187조라든지 제 997조에 의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갖고 와라 하지만은 직접 농사 짓고 부모로서 받았던 이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농지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경작자하고 같이 동일선상에 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짓는 분들은 소유 면적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별도로 토지를 상대로 해서 취득자격증명원이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만 제곱헥타르를 3025평만 소유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느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농어촌 공사에 그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하면 됩니다. 임대를 해서 내 땅을 계속 소유를 주장하거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정려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 이 시골에서 8년 이상 제촌 자경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8년 이상 제촌 자경을 했을 경우에 그 정려서에는 1년에는 1억, 그리고 5년에는 2억, 이렇게 해서 정려세에 대한 델리바이를 소득세법에 의해서 산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려세는 그렇게 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8년 이상 제촌 자경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가 청도에 사는데 청도보다 더 멀리 있거나, 아니면 부산에 있거나, 아니면은 서울에 있거나 대전에 있거나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가냐면은 거리당이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법상 30km 이내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는 출퇴근하거나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의도가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려세가 굉장히 민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려를 받았던 부모로 통해서 누를 받았던 이 정려가 상속은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데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법조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인정해주지만 이 정려에서는 상방 간의 매매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지에다 어떤 땅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받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민법 187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 땅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려를 받을 경우에 제가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년 이상 제초 작용했을 때는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다. 1년에는 1억, 5년에는 아니면 2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고 싶지 않다, 농업 경영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나머지는 그러면 그렇다고 다 팔 수가 없잖아요. 농지법상은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지어야 되는 원칙을 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매각할 필요 없이 그 지역에 그 땅 주변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했던 지역 주민을 찾으셔서 임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농사를 법상 우리 농지법상 그렇게 하면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1년에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벌게 되거나 제가 움직이고 있는 농가 짓기 있는 반경이 30km 이상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재가 가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상속과 정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농지법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3년마다 계속 이 농지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농막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농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해서 농림축산부에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계속 지속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